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재판 분리의 시작,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의 올해 성적표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판 분리,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재판 분리 어떤 건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재판 분리 말 그대로요. 제조와 판매가 분리됐다. 제조와 판매를 분리한다. 네. 지금까지 보험산업은요. 예. 제조하는 보험사가 판매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생명이 만든 제품을 삼성생명에서 파는 거죠. 네. 예. 닭을 키워서 통닭을 만들어서 판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예. 근데 닭을 키우는 농장이 따로 있고 통닭을 만드는 쪽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슈는 10여 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올해입니다. 뉴스를 보면 결국 생명보험업계 2위인 한화가 발빠르게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생명,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아예 그냥 자체의 어떤 그 GA 판매 전문 회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이런 움직임이 업계에서는 예측이 됐던 건가요? 과거에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기자 생활 처음 할 때부터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실행된 게 올해였습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제품을 놓고 봐도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꼭 판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대리점도 있지만 백화점도 있고 하이마트도 있고 뭐 전자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보험도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상품을 만들었으면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이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지금까지는 판매 채널을 전부 다 끌어안고 있었으면 이제 끌어안고 있는 판매 채널보다 분산시키는 게 훨씬 더 수익성에서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수익성에서 보입니다. 그거 이외에 어떤 재판을 분리하는 데 따른 이점이 좀 있나요? IFRS 7 이거 또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IFRS 17, 17. 예. 네. 회계 구조의 변화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구조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것 때문에 그 한화생명으로 좀 집중해서 얘기하면 한화생명이 가장 특이점이 있으니까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분리하고 어느 쪽에서 더 수익이 많이 나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어디서 비용과 수익이 이렇게 되는지를 구분을 하려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실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용이 좀 이렇게 줄어들거나 좀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화생명이 전속 채널,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판매 채널을 정말 온전히 떼서 요걸 그냥 떼서 그냥 옮겨만 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뭐 소속사만 바뀐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딱 서류만 바뀐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약 5년간은 크게 변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화생명의 전속이었던 판매 채널이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그 자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약 관계에서 5년 동안은 계약 관계에서 지금과 똑같이 5년 동안은 고용 안정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정직원 분들을 노동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결국 판매 조직의 가장 큰 비용은 고정비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임대료입니다. 그 중에 임대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인건비가 5년 동안은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분리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건가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화생명 같은 경우, 한화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 같은 경우에 지금 산업이 포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정직원의 급여를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주기가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그 사람들 정예화시켜서 남겨놓고 월급 누팡이라고 하죠. 분명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대기업이라도 월급 누팡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성과주의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본사에서 하기 부담스러우니 자회사에서 하자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그 하나생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 분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비용도 좀 줄이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를 계산해서
IFRS 17, 즉 새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체제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예. 거기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는 재판 분리의 첫 번째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수익 구조를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분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마무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생명이 업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자체 지혜를 만들어냈는데 2021년 총평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한화생명 자회사의 성적표가 나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화생명은 미래에셋이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보험산업을 관망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메리츠 생명이요. 메리츠 화재. 아니요, 메리츠 생명이요. 예. 이 동남아가 넘어갈게요. 예. 메리츠 생명도 사실상 재판 분리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메리츠 화재의 전속 조직은 사실상 지회화가 다 됐습니다. 다만 판매 상품을 메리츠 것만 파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한화생명이 빠르게 한 이유는 한화생명이 IFRS 17을 대응하기가 가장 급합니다. 왜냐면 한화생명이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보험사들보다. 그래서 이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화생명이 먼저 시작한 거로 관측되고요. 한화생명이 그래서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좀 오랫동안 먼저 해왔다고 생각드는 미래에셋이나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자본이 없습니다. 근데 한화생명만 유독 자본과 관심이 있어요. 물론 한화생명이 훨씬 더 큰 회사라도 그렇기는 하지만 한화생명이 급하게 해서 쟤네들이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을지에 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화생명이 성적표가 좋다가 아니라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총평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재판 분리의 시작, 한화생명 올해 성적표는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재판 분리는 말씀 들어보니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